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마우스로 문자를 이동시키기 예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소스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답터 클래스라는 걸 배우는데, 이 아답터 클래스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물론 설명은 할 건데, 요런 애를 아답터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JDK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단히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우스 아답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 마우스 리스너를 부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뭐 마이 마우스 리스너 이런 식으로 어, 요 놈을 구현하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걸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요거를 불러다가 이미 얘는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상속받아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어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자 그러냐면 메소드를 하나만 가진 리스는 아답터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액션 리스너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액션 리스너는 아답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리스너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또 누가 있을까 여기 아이템 리스너 이런 애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얘네들은 리스너를 써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마우스 리스너는 마우스 아답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쓸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니까 그냥 이걸 쓰는 겁니다. 좀 불편한 점은 얘를 썼을 때 안 쓰는 메소드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데 지금은 그냥 어차피 자동 툴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요거를 익히겠다고 따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더 왜 이 아답터 클래스라는 걸 더 이렇게 안 쓰냐면 뒤쪽에 보시면 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동작을 할 때 저희가 요 리스너라는 애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안 쓰는 애가 있더라도 이렇게 넣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요걸 클래스로 하는 순간에 여기 마우스 아답터라는 애를 불러오면 자바 특징상 상속은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J프레임을 쓰는데 현재 내 클래스가 J프레임이었는데 거기에 이 마우스 아답터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클래스를 하나 쓰고 있으니까 상속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예제들을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저희는 요 J프레임을 받으면서 마우스 리스너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처럼 마우스 아, 마우스 아답터라고 하는 애를 불러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 때문에 못 불러오는데 만약 얘가 없다면 여기다가 마우스 아답터라는 애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 아답터를 쓰는 순간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못 쓰는 거죠. 저희가 그 프레임을 위해서 쓰던 애. 그래서 여기다가 J 프레임이라는 애를 주면 이거는 다중상속이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따로 클래스를 구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추가해서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 데다가 얘가 클래스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상속을 받아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얘 유일한 장점은 예, 예. 유일한 장점은 얘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서 얘네들까지
이게 어찌 보면 사용 안 하는 애들까지 구현을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쓰고 요거 하나를 이제 구현해서 쓰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얘의 장점은 요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가 장점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손으로 써야 될 때 쓰지도 않는 얘네들을 일일이 다 쓰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요게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아답터 쓰는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한번 요거는 연습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따로 외부로 클래스를 뽑아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프레임을 받은 여기에다가 이 아답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아답터는 넘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키보드 쓰는 경우인데 키 이벤트와 포커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키를 누를 때는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구분해 보긴 할 건데, 그 키가 눌리는 순간, 키를 떼는 순간, 또 누른 키를 떼는 순간,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겹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유니코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유니코드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용된 이벤트가 다릅니다. 유니코드가 뭐냐, 요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포커스란 용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다, 여기를 선택했다, 혹은 뭐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키를 누르면 어디가 움직여요? 여기가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거는 키는 포커스가 잡힌 곳에서 움직입니다. 포커스가 잡힌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경우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경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벤트가 먹는 애들은 이제 포커스를 가진 애들이 요 키 이벤트가 먹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엔터를 치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잡혀 있으면 요 엔터 동작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으면 요 엔터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포커스라는 거는 컴포넌트나 응용 프로그램이 키 이벤트를 독점하는 권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포커스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따가 보겠지만 리퀘스트 포커스라고 하는 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컴포넌트가 이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는 포커스만 있으면 키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있어야지만 얘가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키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든 컴포넌트에 키 리스너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몇 가지 예제를 좀 이따 다뤄보면 여러분이 얘네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메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를 누르는 순간이 있고요, 키를 떼는 순간이 있는데 이 키를 떼는 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코드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A라는 글자가 있는 키보드가 있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F1이라고 되어 있는 키보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A라고 찍힙니다. 요거 누르면 화면에 찍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니코드 키가 입력된 경우라는 거는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글자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유니코드가 아닌 경우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펑션 키 같은 거 있죠. 엔터 키, ESC 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유니코드가 아닌 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따라서 발생한 이벤트가 달라요. 다시 보면 키를 누르는 순간에는 키 프레스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른 키를 떼는 순간에는 키 릴리즈라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 요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유니코드가 있는 경우는 키 타입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키는 플래스하고 릴리즈는 발생을 해요. 요거하고 요건 발생합니다. 근데 요런 아스키 값이 있는 애들은 뭐야? 특별히 키 타입드라고 하는 방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자가 있는 애들은 요걸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요걸로 글자를 쓸 수 있는 애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요걸로 대부분 처리합니다. 키 플래스라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키 리스너가 실행되는 동작을 보면 1, 2, 3으로 된답니다. 1, 2, 3.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키를 누르면 키가 눌리고요. 두 번째로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인지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키보드 떼면 떼졌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아스키 코드가 아닌 경우는 이게 없고요. 1번, 3번만 발생을 하는 거죠. 눌렀다 뗐을 때. 근데 아스키 코드일 때는 누르고 키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키 릴리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발생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에 키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할 때는 add key listener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등록을 시키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니코드라고 하는 애들은 글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ASZ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 경우들 있죠. 그런 애들이 다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유니코드로 되어 있고요. 요거 말고 다른 코드로는 아스키 코드가 있죠. 8비트짜리. 그래서 요즘은 국제 표준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키가 아닌 경우는 요런 애들을 저희가 문자키라고 하는데 문자키가 아닌 경우는 통일된 키 코드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어떤 키 이런 글자에 대한 코드 값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펑션 키, 홈 키, 업, 다운, 딜리트, 컨트롤 이런 키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 그 뭐라고 하죠? 어쨌건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건데 그 값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8이 두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 8이 두 군데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그 키보드 위에 여기 팔자 위에 이렇게 별표 있는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팔은 그 숫자 키패드들 잔뜩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팔을 누를 때 요 팔을 누를 때 화면에는 어떻게 해요? 둘 다 8이라고 찍히죠. 그죠? 8이라는 문자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라고 봐도 되고 문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대문자 A하고요 소문자 A가 같은 어떻게 해요? 키에 있죠. 여러분이 Shift 키를 누르면 대문자 A가 찍히고 아니고 그냥 찍으면 소문자 A가 찍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키보드에서 두 개의 문자를 찍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키에서 같은 문자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키에는 고유한 키 번호가 있어요. 숫자로. 예를 들면 5번 이런 식의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이 상황에 따라서 A란 문자도 찍고 대문자 A도 찍고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키보드가 10번째 키보드지만 얘는 키보드가 뭐 50번째 키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찍었는데 얘가 어때요? 동시에 같은 글자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뒤쪽에 보시면 키코드라고 얘기합니다. 키코드라고 해서 그 숫자 값, 그 아까 얘기해 확대가 되죠. 그 키보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숫자 값, 이걸 키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키보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자, 이거를 키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키보드를 구분을 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키는 분명히 있죠. 펑션 키라든지 업다운 키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어떤 찍히는 문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문자는 없고요. 요건 있는 거죠. 코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번호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키는 뭔 갖고 있어요? 고유한 번호는 다 갖고 있는데 고유한 문자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자가 있는 애들은 타입드가 발생하는 거고요. 문자가 없는 애들은 타입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 키가 아닌 경우라면 방금 설명했듯이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두 개의 이벤트만 발생합니다. 눌리고 떼는 거. 근데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누르고 떼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키 타입드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키보드를 누를 때 하고요. 여기 있는 델리트라고 되어 있는 이 키를 누를 때 하고는 서로 동작이 다릅니다. 동작이 다르고 얘는 타입드가 하나 더 발생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입드라고 하는 요 방식으로 모든 키보드를 처리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요런 애들은 인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키프레스, 왜냐면 키프레스는 둘 다 발생하니까 키프레스로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글자만 인식하겠다 라고 하면 보통 키 타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예제를 하나만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키보드랑 관련된 이벤트는 여기 보면 키 이벤트라는 게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니코드 키의 문자 값 A, B, C, D 같은 애를 판단하는 키 캐릭터라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키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고요? 키 코드라는 것을 써요. 고유한 숫자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리턴 타입이 캐릭터고요. 얘는 리턴 타입이 인트입니다. 여기서 다시 볼게요. 얘는 캐릭터고 얘는 인트죠. 그러니까 얘는 숫자를 돌려주고 얘는 문자를 돌려줍니다. 해당되는.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에 관계없이 펑션 키나 뭐 시프트 컨트롤 뭐 이런 값들을 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를 어쨌건 이런 이름 없는 애들 있죠. 이름 없는 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글자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문자열로 get key text라고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 온 코드 값을 여기다 쑥 두면 해당 코드에 대해서 문자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F1 shift 뭐 이런 식의 그런 값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한번 예제를 다뤄보면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여기 보시면 키 이벤트라고 있는데 이 키 이벤트들이 실제로 뭔가 누르다 보면 이게 문자가 나오거나 그 키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부에서 하나씩 다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상키라는 걸 써요. 그래서 키 이벤트의 상수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0에서 9까지는 버추얼 키 0번에서 버추얼 키 9번까지, 문자 A에서 Z는 버추얼 키 A에서 Z까지, 홈키, 엔드키, 뭐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사실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이 숫자 값이 있어요. 20 몇 번씩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키 이벤트 점 vk 뭐 left 이렇게 하면 왼쪽 방향 키에 왼쪽 방향 키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저희가 그 뭐 키보드를 가지고 뭐 동작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상키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가 저희가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키보드에서 A라고 하는 애를 딱 누를 수가 있어요. 이건 유니코드죠. 유니코드면 키프레스라고 하는 애가 동작을 할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키프레스는 어떻게 해요? 다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니코드건 아니건 다 합니다. 키 타입들은 유니코드인 경우에만 반응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건 키프레스로 여러분이 뭔가 동작하는데 A 키를 누르면 A가 눌렸다는 거를 누가요? 우리의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이걸 자동으로 이제 호출해 줍니다. 키 이벤트에 우리 처리된 그 이벤트 값을 들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올 수 있죠. get key character라고 해서 글자를 꺼내올 수가 있어요. 글자를 꺼내오면 뭐예요? 요런 A 값을 하나 꺼내오겠죠. 그리고 키 코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키 코드를 가지고 오면 이 A에 대한 어떤 숫자를 가져옵니다. 그 숫자는 상수로 만들어진 어떻게 해요? VKA라는 걸 가지고 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F5번이었어요. F5번은 여러분이 문자를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문자에 대해서는 F5번은 정해진 게 없죠. 이렇게 undefined라고 이렇게 날라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숫자 값은 있단 말이에요. 키코드 값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버추얼 키 F5번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자, 만약에 W라고 하는 애를 여기 이제 플래스가 아니라 유니코드를 체크하는 키 타입으로 갔단 말이에요. 키 타입에서 W라는 애를 누른 다음에 딱 떼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얘가 동작을 하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글자를 가져오면 어떻게? W란 글자를 가져올 거고요. 그때 코드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코드를 들고 오면 어쨌건 그 W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아니죠. 여기는 이미 손을 뗐으니까 뭐 가지고 올 그 코드 값이 없네요. 그죠? 어쨌건 코드 값은 undefined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근데 F5를 가지고 여기 가서 키가 눌렸다 떼어졌는지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눌렸다 떼었는지를 보려고 가서 물어보면 얘에 대해서는 이 키 타입들가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냥. 이런 애에 대해서 특수 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둘 다 어때요? 둘 다 값이 없도록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키 타입들은 반드시 이렇게 문자 값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요걸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특수 키들을 타입대로 하겠다. 그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수 키를 하려면 당연히 뭘로 써야 돼요? 요걸로 써야 돼요. 요걸로. 키 플러스로. 그런 다음에 뭐로 구분해요? 보통 여기 보이는 문자로 구분하면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undefined가 있으니까. 보통 뭐야? 눌렸을 때 그 누구? 키 코드 값.
몇 번 코드가 눌렸냐 이걸로 구분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숫자 8번이 있는데 이쪽 키패드에 있는 얘 같은 경우 키패드에 있는 숫자 8번이냐 아니면 저희 키보드상 위쪽에 있는 숫자 8번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코드 값이 다르겠죠. 아까 얘기처럼 여기는 10번, 여기는 50번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각자가 찍어내는 문자 8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예요? 같은 캐릭터 값이죠. 그죠? 같은 캐릭터입니다. 얘가 눌렸는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되죠. 10번인지 50번인지를 봐야 이쪽 키인지 이쪽 키인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여기는 키 코드를 보는 거고요. 서로 다른 애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전에처럼 소문자 A가 있고 대문자 A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키 코드를 뽑아와요. 얘가 만약에 뭐 5번 키보드였다 라고 하면 어쨌건 얘를 뽑아와도 5번 키보드를 누른 거고요. 얘를 뽑아와도 5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죠. 일단 뭘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캐릭터 캐릭터로 했을 때 그게 A냐 그게 대문자 A냐 요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키보드에서 구분을 할 때는 뭐야? 가지고 온 캐릭터를 가지고 소문자나 대문자를 구분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키에서 할 때는 같은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키 번호가 같으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 코드라는 애, 키 캐릭터라는 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요런 애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또 시간이 길어져서 요 예제는 제가 다시 한번 끊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앞에서 배운 그 아답터 기능이라고 하는 거 물론 안 쓰지만 아답터라는 개념 그 다음에 키 이벤트에서 포커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플래스, 릴리즈, 타입드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get key 캐릭터라는 애랑 get key 코드의 차이점 리턴 값이 각각 뭔지 그리고 도대체 얘는 뭘까 이거 있죠 get key text라고 하고 키 코드를 넣는데 얘는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걔네들을 다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요 화면을 한번 찍어 보면 요 화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건데 요걸 한번 찍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시 요 예제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